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점은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이 55,000원 돌파하고 조정까지 받고 다시 6만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날은 양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오가 이런 주범, 이런 음봉을 만든 주범이었고, 코스피도 일단은 반도체가 밀렸다가 반등 났다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긴 했네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과 보험이 연속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뭐가 들어왔다?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요날과 요날 시장이 밀려 내려가고 있을 때 그래도 시스템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N 총회가 있었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설도 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설을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방산 쪽은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군용기가 나토 영공에 들어오면은 격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 러시아와 이제 러시아 비행기랑 드론이 폴란드라든지 에스토니아 같은 나토 국가의 하늘에 자주 침범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해주긴 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트럼프가 중재를 해갖고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방산주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러시아가 쉽게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이라도 땅을 더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드론이 이제 여기에 폴란드가 있는데 지도를 살짝 보면은 이런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잖아요. 여기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 얘는 벨라루스는 러시아 속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러시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지금 이 땅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 드론이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가 체코가 있고요. 요거는 나중 문제고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지금 그 유럽의 지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이 이 벨라루스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좀 넘는 모습이 좀 있기는 하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미국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무기 전투기 방공 시스템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주들, 특히 이쪽 폴란드에 좀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러시아 땅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 그쵸?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정도 땅을 먹혔죠. 러시아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체코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방위체계라든지 자주국방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집단 방위 조항을 검토하고 있죠.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이제 유럽 전체가 우르륵 가가지고 도와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유럽을 툭툭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랑 러시아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커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 시스템 방산주를 갖고 있어서 올라가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썰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포심으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직접 죽거나 전쟁이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 시스템은 나쁘진 않죠. 지금 이 구간에 6만원 라인도 터치를 해주고 종가상으로 돌파했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65,000원, 7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구간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노란색 선이 뭐라고 했죠? 제가 밀리면 여러분들 물량을 좀 모아가도 되는 영역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인에서 고평가 이슈가 나왔고 더 이상 수주가 증가하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어디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근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의 리포트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여전히 갈 길이 있다라고 목표가를 오히려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나라만 고평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다 하향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믿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시간을 투자해갖고 좀 분할로다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말씀드렸던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결국 올라왔고, 물론 이제 이 구간 라인을 완벽하게 좀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전히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고, 이번에 중국과 대만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틱톡을 미국한테 매각을 하면서 야, 우리가 대만을 혹시 뭐 할 때 너희들 뭐 대만 지켜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아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뉘앙스를 이미 내비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산주 하나 살리겠다고 풍지박살나 하는 거죠. 다른 섹터라든지 업황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 시스템은 방산과 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선보다는 방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체코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에 이제 K 원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반도체, 방산까지도 이쪽이랑 좀 협상을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지도를 보셨겠지만 여기가 폴란드가 있고 여기가 체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떤 기지를, 우리가 전진기지, 유럽을 공략할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합니까? 다른 나라, 다른 유럽들도 진출하기가 좀 용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저희는 또 오늘도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들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1년이라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진입장벽 없었어요. 저희 일주일만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됩니다. 그쵸? 하이파이브라고 해갖고 그동안에 없었던 거 저희가 좀 만들어놔서, 이런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이파이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해서 이런 결과물들 매일같이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